자, 들어가도 했어요.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자료 하나 받으시고, 그리고 수업 자료는 어차피 책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뭐 했냐 그러면 일단 총론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꽤 나옵니다. 자, 1번 부동산의 개념, 그 다음에 토지 용어 기억나요? 뭐 택지가 뭐냐, 나지가 뭐냐, 부지가 뭐냐.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뭐 하나 암기하고 가세요 라고 제가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까요? 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분류 중에 공동주택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파트에 그 다음에 두 글자 연립 다세대. 그렇죠. 이렇게 일단 세 개 주제한 거예요. 자, 오늘도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특성, 그리고 36개 시험에도 당연히 나왔죠. 자, 봅시다. 자, 부동산 특성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입니다. 이게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질문,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하면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돼 있죠. 토지와 정착물. 뭐 정착물의 대표가 건물이니까 실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부동산 이렇게 부르면 항상 주된 부동산인 누구? 그렇죠. 주된 부동산이 토지를 의미해요. 토지.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부동산의 특성은 뭐의 특성이다? 주된 부동산인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한다. 여기서 눈에 탁 들어오는 두 글자 뽑아봐요. 눈에.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 노랭이로 해놨잖아요. 분류. 부동산학에서 뭔가 분류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봤더니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고, 자연적 특성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 3가지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뭐 읽고 자시고 할 게 없이 일단 뭐부터 하고 들어간다. 공인중개사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 항상 선암기하고 들어가요. 선암기. 어떻게 선암기합니까? 그러면 두 문자. 부 이렇게 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영, 개 이렇게 묶고, 용, 병, 사 해서 연상 코드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영계니까 젊다는 것 같아요. 젊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 영계니까 부부가 젊어요 이런 거야. 자, 부부가 젊으니까 열심히 돈 벌려고 용 쓰겠죠. 그러다가 뭐 합니까? 병사합니다 라는 슬픈 이야기예요. 선암기예요. 부부, 영계, 용병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 영계, 용병사. 자, 그리고 부부 영계가 뭡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의미만 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부는 부동성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증은 양에 대한 문제, 양, 증가니까.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부증성이죠. 부증성. 영속성은 토지는 영속적인 생활이다. 달아지거나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다 개별적이에요. 토지가 개별적이라는 건 토지가 다 다르게 취급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예를 들어서 자, 누가 토지를 준대요. 속초에 10평 가질래? 서울 강남 압구정에 10평 가질래? 그럼 똑같은 토지 10평이지만 뭐 받으려고 할 거야? 물 맑고 경치 좋은 속초 10평 주세요. 그럼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그렇죠. 이게 똑같은 토지지만 항상 토지는 다 다르옵니다. 개별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특성을 말해요. 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토지는 하나 있지만 인간이 토지를 어떻게 써요? 용도를 다양하게 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는 병합되기도 하고 분할되기도 하고 병합되면 면적이 넓어지는 거고 분할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일단은 눈도장 찍어놔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잘은 안 나오지만 일단 눈도장은 찍어놔요. 그래서 부부, 영계, 용병사. 그럼 뭐부터 해봐야 돼요? 우리 익힘장 딱 봐봐. 첫 번째, 자연적 특성 왼쪽, 인문적 특성 오른쪽 이렇게 있잖아요. 그 두 문자 땄으니까 뭐 적어놔야 돼? 부부, 영계, 용병사 이렇게 적어놔야죠. 부부, 영계, 용병사. 그럼 도대체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게 자, 일반적으로 자연적 특성이 많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 그러면 질문. 부동산 학에서 의미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모르겠다, 찍어. 뭐 배운 거 아니니까. 부동산 학에서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부동산 학에서 항상 의미 이런 게 많잖아요. 용어 정리, 의미. 부동산 학에서 의미, 용어 정리는 중요할 것 같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절대 안 중요합니다. 항상 법학의 용어 정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법에 뭐라고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우리가 2주째니까 우리 중개사법 했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중개사법에서 중개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던 거예요. 중개사법이. 기억이 없죠? 설마 안 했을 리는 없잖아. 중개사법인데 중개가 뭡니까? 이거 안 했을 리가 없잖아.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게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나 부동산학은 법이 아니라 학문이니까 의미가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상식대로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봤더니 지리적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지리적 위치. 장소죠, 장소.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요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오니? 이게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명 빠생 현상이래요. 빠생. 그래서 우리 익힘장에 보면 양가를 1번에 전부 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빠생 현상만 암기하라고 묶어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 제가 오늘은 찍어볼 테니까 1교시에 딱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매년. 자, 보세요. 부동성은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런 거 해보자고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다른 재화와 다르게 시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지역을. 우리가 서울로 치면 항상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부동산 좀 압니다. 그러면 네 부동산 어디냐?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 강동에 있냐? 강서에 있냐?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럼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이게 부동산은 유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시장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제자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은 말이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니? 왜 그러니? 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여기에요. 그럼 뭘 대답해 주면 돼요? 부동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암기하기 전에. 자, 일반 동사는요. 일반 동사는 대부분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이런 구체적인 장소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든 물건을 때려 진열해 놔요.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시장은
홈플러스 이마트에 수많은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물건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는 움직인다,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진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모든 토지는요, 어떤 지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자신이 속한 지역이 하나의 시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 역할. 이게 지역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동산은 지역적인 시장이 형성됩니까? 그러면 지역, 장소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속한 지역이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겁나게 잘 나옵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우리가 잘 피부로 안 느껴지니까 주택을 한번 해보죠. 주택. 요건 딱 피부로 와 닿죠. 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여기가 있는데, 자, 외부에 쓰레기 하치장이 건설된다고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딱 눈에 들어옵니까? 일단 집값 떨어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주택에 사는 아들, 손자, 며느리, 친촌,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와요. 길거리로. 머리에는 뭘 메고, 빨간 띠를 싸 메고, 왼쪽에는 뭘 들고, 죽창을 들고 어떤 놈이 쓰레기 하치장을 결정을 했니? 선거 나오기만 하면 너 다시는 안 찍어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 활동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줘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외부 효과라고 해요. 외부 환경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외부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니?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뭔 소리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보기도 좋고 보기도 싫고 여름이면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름에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난다고. 근데 주택에 다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주택에 다리가 있으면 여름에 냄새가 나. 그러면 주민들이 야야 주택아 일어나봐. 뿔끄 일어나서 야 냄새 안 나는 대로 가자. 이렇게 가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부동산에서 아주 잘 나오는 효과가 외부 효과예요. 예를 들어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업 들어갔으니까 장소를 딱 고정시켜 놨잖아요. 내가 선택한 장소에.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이 수많은 이 자리 중에 비어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수많은 자리 중에 하필 우리 저 젊은 청년 앞에 딱 앉는다고 생각해봐. 앉는다. 그러면 칠판이 갑자기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좋아하라게요, 싫어하게요? 싫어하죠. 왜 싫어하게요? 왜? 안 보이니까 싫은데 그 근본적 이유가 내가 수업 중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장소를 피해를 칠판이 잘 보이는 장소로 움직일 수 있다면 뭔 문제겠어요. 내가 이미 자리를 고정시켜 놨는데 딱 내 앞에 와서 칠판을 막아버리면 그렇죠.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거야. 그리고 지역적인 시장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진열될 수 없다는 거야. 움직일 수 없다는 것보다는 정확히 마트에 진열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가 속한 지역이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고. 자, 이게 이해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간다. 뭔가 암기 좀 하고 간다. 암기 좀 하고 가는 거예요. 연산 코드가 지역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잘 나와요. 지역 나오면 항상 오늘 몸이 개 안에 항상 찌뿌둥해.
몸이 개안에 찌뿌둥해.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수요일인데 벌써 이렇게 지쳐 있어. 지역이라고 딱 보이면 찌뿌둥이야. 찌뿌둥이 부동성 같아. 딴 거 같아. 지역 나오면 무조건 찌뿌둥이야. 지역 나오면 부동산. 자, 그리고 외부 효과는 부자에 노랭이 쳐져 있잖아요. 애는 읽을 때 여기다가 악센트를 두는 거야. 왜 부효과가 아니라 왜 부효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영계, 용병사인데 왜 부라고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몇 번 읽으면 아하, 여기에 부는 뭐이더라. 부동성이야. 금방 찾는다고. 자, 이게 지역적인 시장이다. 지역 보이면 찌뿌등, 부동성.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나오면 외부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분석 보인다. 뭐라고 해? 찌뿌등이야. 부동성이야. 요렇게 연상하는 거야.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3개 지금 정확히는 2개 들었죠? 지역이라는 문구,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요 2개는 매년 나와요. 매년. 자, 또 봅시다. 자, 부정성. 의미만 통하면 돼요. 자, 부정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토지의 양은 우리 지구의 지표 총량으로 결정이 돼요. 토지의 양은 지구의 지표 총량. 근데 토지의 지표 총량은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죠. 지구가 존재하는 상태 그대로 존재하니까. 딱 요 정도 이해하면 돼요. 요 정도.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보죠. 빠생 현상을 봐요.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아. 양이 늘어나지 않아. 양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이야, 널려 있는 자원이야. 그렇죠. 희소한 자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는 지구의 지표 면적으로 총량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러면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 살뜰 잘 사용할 거야. 대충 쓰고 버려볼 거야. 알뜰, 살뜰 잘 써야죠. 그게 바로 요 2가지예요. 정말 잘 나온다. 정말.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잘 쓰라는 것 같죠? 집약적으로 뭔가 시간과 비용을 집약해서 뭔가 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은 가장 유효한 이용을 하라. 이런 거죠. 이게 둘 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둘 다 자주 언급되는 용어예요.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해라. 그 다음에 최유효로 토지를 이용해라. 이유는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상을 어떻게 하니? 집약적 이용 보면 찌읒 딱이잖아. 찌읒. 최유효 이용도 치읓이지만 그냥 비슷한 계열이잖아. 이놈이나. 그러면 찌읒 보이면 부정성에 뭐하가 딱 보여. 찌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성이 찌읒 있잖아요. 이게 찌읒 있는 거 부정성밖에 없으니까. 이게 집약 최유효 이용 나오면 찌읒 부정성. 지역 나오면 거기도 찌읒 있어요. 지역 나오면 찌뿌둥이야. 부동산. 그 다음 외부 효과. 이거 봐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건데 벌써 2가지 해결했잖아요. 자, 그 다음 요놈은 영속성은 이거 내용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어마무시하게. 자, 의미부터 봅시다. 토지는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기는 2문자를 먼저 따와요. 여기가 시험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암기를 하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암기해. 선 암기야. 감자. 고구마라고 적어줬어. 감자라고 적었어. 감자. 그리고 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자, 가수. 영속성 나오면 감자, 가수예요. 그럼 이제 감자, 가수가 뭔지만 봅시다. 일단 가수부터 봅시다. 가수. 왜?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에요. 이게. 자,
부동산학 전체에서요. 부동산학 전체에서 야 미스터 우가 제일 중요한 정의 하나만 대봐라. 그 무조건 가치정의야. 가치정의. 왜? 이 가치정의는 무려 3군데에서 시험에 나와요. 3군데. 근데 가치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가. 근데 현재 가치 우리 배운 적도 없고 환원도 배운 적 없어. 그런데 이런 건 지금 필요 없어. 자, 일단 이게 핵심이야. 장래의 기대 이익으로 뭔가 가치가 결정이 된다. 장래 기대. 이건 부동산의 가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가치를 따질 때 장래를 보는 거야. 과거와 현재를 보는 거야. 장래를 보는 거라면 장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도 이번 달에 학원비 50만 원 결제해야 되고 꼬맹이도 학원비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꼬맹이도 학원비 50만 원을 결제해야 돼. 근데 오메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딱 5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내 학원비부터 결제할 거야? 꼬맹이 학원비 결제하고 나는 그냥 대충 뭉개 볼 거야. 내 학원비도 한다고. 대부분 우리 초등학생 꼬맹이 학원비를 일단 주저없이 먼저 그거부터 결제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왠지 꼬맹이가 장래가 더 촉망되잖아. 나야 지금 이미 벌써 반평생을 살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가치 판단에는 장래가 고려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래가. 그런데 부동산 역시 장래 얼마의 기대 이익, 나에게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냐, 이런 걸 통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거 해볼 테니까 이 사례를 꼭 기억해 줘요. 봐봐요. 제 친구야. 친구. 자, 친구의 가치를 한번 판단해 보죠. 친구의 가치. 근데 어떤 측면의 가치냐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를 따져보자고. 친구의.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를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40세라고 가정하고 일반 직장이니까 한 55세 정도에 은퇴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이 친구는 자 계산하기 편하게 매년 연봉이 1억이라고 딱 가정해봐요. 1억이라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앞으로 일을 해서 항상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가치는 장래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일을 해서 지금 몇 년간 더 일을 합니까? 15년 이렇게 일을 하고 매년 연봉 1억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얘가 장래 벌어들이는 이익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15억 정도 되죠? 요걸 이 친구의 경제적 측면의 가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야야 너 15억짜리다 이러면 친구가 15억?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니까 15억이나 된다고? 이렇게 좋아할 것 같아? 시름시름 안 할 것 같아? 아니 15억은 강남 가서 아파트도 하나 못 사. 그러니까 왠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 무상이지. 이 더러운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뭔가 하고 있죠? 뭘 고민합니까? 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어떻게 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합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중개사 시험을 막 봐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와.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 딱 봤더니 야, 자격증을 딴다야. 뭐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근데 내가 봤더니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딱 와. 그래서 대충 책만 사서 대충 강의만 한번 들으면 합격할 것 같아서 한 7월이나 6월이나 책 한 권 사갖고 혼자 대충 깔짝깔짝이야. 그래서 시험장에 첫 해 들어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100% 꽈락이야. 꽈락. 그래서 1년 딱 떨어진 다음에 아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에 1차 합격하고
세 번째 해에 2차 합격하고 그러면 대충 3년 정도 걸려요. 직장인들은.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니라. 그래서 3년을 공부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땄어.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집니까? 장래에 뭐가 달라집니까? 보자고. 첫 번째. 자, 중개사 사장님은 55세면 은퇴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일단 정년이 없어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한 100세까지도 해요. 왜? 지금 어떤 세대인데? 자, 중개업은 어떤 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짱짱한 다리하고 고객을 현혹시키는 주댕이만 제대로 잘 작동이 되면 절대 망할 일이 없죠. 100세까지 해요. 자, 그리고 또 봐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기존의 연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배는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2배. 그러니까 2배로 올려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0년 동안 매년 2억씩 벌게 됩니다. 그러면 120억으로 가치가 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격증이 없을 때는 15억,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120억으로 떴으니까 중개사 자격증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대충 105억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격증의 가치를 추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 자격증이 105억입니다.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 그렇지. 창피하다고 막 이렇게 입에 오물오물 안 하고 하지 말고 길거리 가다가도 지역이라는 두 글자 보면 찌뿌드 그 외부 보면 왜 뿌요까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된다고. 집약 최유효용 찌읒 부증성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녀야죠. 논리적으로 딱히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 물가 올라서 이제 연봉도 한 1억씩 오르겠죠, 직장이. 자, 이렇게 뭔가 가치가 결정되는데 핵심은 뭐니? 항상 가치는 장래가 반영이 돼야죠. 그래서 장래 기대이익으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히 토지는 정말 이게 중요하죠. 왜? 토지는 영속적이니까. 특히 장래가 중요한 거예요. 장래가. 그래서 가치 정의 미리 암기 좀 해놔요. 현재 가치나 환원 이런 표현은 낯설지만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정의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장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자, 그러면 가수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가수예요. 이게 가수. 요 수익환원법은 감정평가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맨 뒤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한 거니까 두 문자만 따놔요. 감자, 가수 중에 가치정의 수익환원법의 가수이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우리가 한 게 요거죠. 요거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찾자. 감자. 감이 요놈이죠. 감가의 부정.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니까 감가가 부정이 되는 거죠. 이게 토지는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저번 주에 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물리적 측면의 감가라고 되어 있다. 물리적 측면. 그러면 물리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부동산 학에서는 항상 뭐라고 번역을 한다? 기억이 없죠? 우리 어디서 있냐? 부동산의 개념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념이 있어서 먼저 분류를 해. 분류. 복합 개념이 분류. 근데 분류를 할 때는 항상 뭐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했지. 눈으로 먼저 분류한다. 그리고 눈으로 분류한다는 건 외형적인 측면을 먼저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의 첫 번째 분류가 외형으로 분류한다. 물리적 측면의 개념. 암기 코드는 꽁치환자. 기억난다? 기억 안 난다? 기억나면 천재. 기억이 안 나면 정상인.
공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리적 측면의 개념 밑에가 이제 중요한 활동, 경제적인 활동, 그 다음에 법률적인 활동.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물리적 감가라는 건 외형적 감가인데 제가 세 가지를 들었어요. 1번.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의 감가, 외형적인 측면의 감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부터 이제 자신감 있게 상식을 드러내야지. 아니, 토지가 감가라는 건 소모되거나 달아진다는 뜻인데, 아니, 토지가 달아져요?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외형적인 측면의 감가는 없어요. 근데 2번. 건물은 물리적 감가가 있나요? 그러면 이건 자신 있게 있지. 우리 저기 일산방문각을 예로 들었죠. 일산방문각 건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오래됐잖아요. 일산 여기가 일기 신도시라. 여기 있어요. 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들었죠. 사람들의 물리적 감가는 있나요? 그러면 yes.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뭘 한번 보시라 그랬어. 아침에 출근할 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거울을 보는데 어제보다 더 파릇파릇해졌어. 어제에 비하면 조금 더 사가 있어요. 사가 있다.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언제 이게 해결된다 했어요? 우리 수험생의 물리적 감가는. 그렇죠. 합격 딱 하는 순간 시험 끝나는 순간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 네? 그러니까 수험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별로 몰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물리적 감가란 말이에요. 물리적 감가. 자, 근데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 외형적인 감가가 있다, 없다, 없죠. 그걸 우리는 영속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입니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 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물리적 감가의 부정이에요. 이해됐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옵니다. 이 감자가 감가하고 자본이득의 요차예요. 우리 자본이득은요, 가격 상승의 이득을 말해요. 이게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가격 상승의 이득. 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무려 3번이나 이런 게 시험이 나왔어요. 토지는 거의 확실히 가격 상승의 이득. 이걸 자본 이득이라 그래요. 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3번이나 나왔어요. 자, 토지는 거의 확실히 가격 상승의 이득인 자본 이득을 얻는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러면 토지는 다른 재화처럼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는 말이야,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아. 그러니까 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뭐 문제야.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지. 주식 시장에서는 이걸 2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존버라고 하죠. 존버. 근데 부동산은 가격 상승의 이득을 거의 확실히 얻습니다. 자, 일명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토지는 사라지는 제한은 아니니까 언젠가는 가격이 오르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올라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올라야 내가 돈 좀 쓰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무시하고 항상 이렇게 3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토지는 자본이득을 확실히 얻습니까? 그러면 달아지지 않으니까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토지는 외형적인 물리적 측면의 감가가 부정돼요. 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니까 항상 가치의 정의가 뭘로 시작해?
장내 기대이익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내가 반영돼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치면 감자, 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감자, 가수. 감자, 가수. 자, 개별성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자,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지. 토지는 물리적 측면 뭐라고 적어줬어요? 외형적인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다르다는 뜻이죠. 얘는 뭐가 잘 나옵니까? 그러면 요놈이 잘 나옵니다. 요놈이. 예. 우리가 대체성, 유사성. 우리가 대체성이다 그러면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니까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체성, 유사성의 부적. 이게 토지는 다 다릅니다. 이 말은 결국 대체될 수 있다, 대체될 수 없다. 대체될 수 없다. 유사성이 부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는 수익과 가격의 개별화라고 돼 있으니까 대충 개별성 찍는다고. 개별 분석도 대충 개별 나왔으니까 개별성 찍고. 그러니까 요놈이 잘 나오는 거예요. 요놈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빵꾸 한번 채워보면서 암기 한번 해봅시다. 자, 부동성이야. 우리 익힘장 한번 빵꾸 한번 해보죠. 지금 다 빵꾸를 채울 필요는 없고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시험에 매년 나오는 애들이라고 있어요. 자, 부동성에서는 매년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매년 나오는 게 첫 번째 시장의 지역화. 지역 나오면 찌뿌드 부동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효과. 딱 두 개만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익힘장 저 수업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점박이하고 두 번째 점박이 요놈은 매년 나와요. 시장이 지역화된다. 그 다음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부증성. 자, 부증성은 항상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토지는 희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알뜰살뜰. 집약, 최유효, 이용으로 써야 된다. 그럼 집약 세 번째 점박이 있죠? 땡땡땡이 집약적 토지 이용. 최유효 이용의 근거.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은 감자가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땡땡 정의가 가치정의죠. 가치정의.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수익환원법인데 이거 한참 뒤에 배우니까 일단 문구만 기억해 놓으세요.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자, 감자. 그럼 감자 찾아야죠. 감자. 세 번째가 토지의 물리적 감가의 부적. 그 다음 네 번째가 자본이득.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개별성을 보면 개별성은 토지는 다 다르옵니다 하니까 대체성과 유사성을 뭐 한다? 부정이에요. 부정. 시험에 잘 나오고 부정. 자, 그리고 인문적 특성도 있는데 인문적 특성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부터 열심히? 부부 연계. 이것만 제대로 좀 해달라고. 11월 달에는. 자, 그러면 우리 최근 기출. 당연히 올해도 시험에 나왔겠죠. 매년 나오니까.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진짜 제일 쉽게 나왔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을 주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체크하세요 라고 돼 있어. 딱 보여? 뭐 보여? 찌읒, 집약, 최유, 찌읒. 그럼 찌읒 있는 거 찾아야지. 이거밖에 없네. 2초짜리 문제. 2초짜리. 그래서 올해는 문제가 쉽게 나왔다.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의 특성도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따집니다. 그러면 일단 자연적 특성. 두 문자가 뭐? 부부 연계. 그리고 시험에 어떤 측면이 시험에 나온다. 무슨 현상? 빠생현상. 그럼 부동성과 관련된 빠생현상. 연상 코드 뭐 있어? 찌뿌둥. 지역 나오면 부동성.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찌읒. 부증성. 집약 최유효. 감자가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감자가수. 영속성.
그리고 대체성과 유사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면 개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 맞췄잖아요. 우리 저기 이번 11월 달에는 우리 36회 출제된 논점 중에 다시 나올 만한 거 20개 정도 제가 추려서 한다고 했으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경제론 갑니다. 여기가 오늘 이거 다 하고 가야 돼, 집에. 경제론 다.